그 지인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불법적인 게 아닌 예. 일상적인 생활에서 못 받는 경우, 그래서 예. 소갈이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제가 이렇게 사건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 차용증도 안 쓰고 네. 돈을 빌려주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정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아는 제가 사이에 왜 차용증도 안 받고 그것도 또 현금으로 빌려주세요. 친한 사이고. 예. 왜 현금으로 차용증도 안 받고 빌려줬느냐라고 그러면 믿으니까 네. 내가 믿었지 그럴 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해관계로 돈을 빌려줄 때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그럼 꼭 그런 차용증 같은 것을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차용증 어떻게 써요? 차용증은 의외로 네. 간단해요. 뭐 네. 차용증이 이렇게 꼭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차용증 하시고 원금 얼마, 이자는 얼마, 이자는 언제까지 갚겠다. 그리고 만약 이자를 그때까지 안 갚으면 기한이익 상실해서 즉시 변제하겠다. 그런 내용으로만 쓰시고 몇 월 며칠 도장 이렇게 딱 찍으시면 돼요. 지금 이게 저런 형식. 네, 하나의 예인데 지금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 아주 훌륭하게 이게 뭐 작성된 변호사 차용증입니다. 입회 하에 공증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지 않아도 예. 양자간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써도 이게 다 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 저 차용증이 있으면 네. 법원에 이제 증거로 제출해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보다 조금 더 효력이 있는데요. 네. 이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서명한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네. 법원에 소송을 할 필요는 아. 없고 공정증서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저 차용증만 있으면 네. 저거는 바로 집행은 안 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네. 최소한의 나중에 분쟁이 휘말릴 경우 서로 음. 힘들어지니까 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차용증 정도는 받아놓는 써놓는 게 것이 좋죠. 예. 예. 믿지 마십시오. 너무 돈을 주고받을 때는 이해관계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때는 꼭 맞게 이해관계에 맞게 차용증도 작성하시고 여기에 이제 서명 이렇게 같은 하셔야 됩니다. 거는 꼭 들어가는 게 예, 필요한가요? 서명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저기 소송에 가면은 네. 저 차용증이 진정으로 채무자가 작성한 것이냐 이 부분이 많이 다투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 도장이나 채무자의 서명. 도장이 꼭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서명까지 받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 필체 감정이라도 나중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소송에서 저 차용증이 채무자의 의사에 기해서 작성된 진정한 차용증이냐 이게 분쟁이 많이 되거든요. 또 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거기에 채무자의 뭐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 정도는 채무자가 직접 쓰면 더 좋겠죠. 그러면 직접. 네. 서로 원본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그렇죠. 거죠? 원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은 두 부를 작성을 해서 아. 간인을 하고 서로 한 부씩 나눠 갖는 거죠. 아하. 예. 예. 그 나중에 이렇게 딱 뭐 대조를 연인끼리 해보고? 정표를 딱 이렇게 맞춰보듯이 딱 맞춰보면은 예. 그게 같은 날 동시에 작성된 차용증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작성하면 뭐 어쨌든 빌린 사람도 네. 갚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어르신들은 이렇게 차용증 안 쓰시고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소액도 이렇게 많이 빌려주시고 하잖아요. 예. 특히나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제 꼭 돈이 속이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을 빌려간 분들이 나중에 뭐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어려워진다든지 이러면 못 갚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결국에는 뭐 저렇게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데 그때 가서 변호사한테 뭐 와서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증거를 가져와 보세요 하면은 거의 네. 제출할 없죠. 증거가 없는 거죠. 예. 분명히 내가 이만큼 빌려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면 현금으로 줬다는 돈. 근데 차용증은 없다는 돈.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을 제기하면 다행히 그 채무자 측이 아주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서 맞다. 내가 그때 얼마 빌려갔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 되는데 또 되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오리발 탁 내밉니다. 나 그런 거 빌려간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꼭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공정증서 필요하다면 그런 증거 서류는 꼭 남겨두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뭐 현금으로 하더라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좋죠. 받을 때 예. 유리할까요? 그럼요. 예. 증거를 남겨둘 수 있어요. 예.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보다 이제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하면은
뭘 모시에 얼마 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입증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뭐 부자 관계나 연인 관계가 아닌 이상은 그건 증여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리고 대개는 대여로 좀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라도 예. 이제 좀 증거로 음. 효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군요. 꼭 그래서 현금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차용증 작성하시고 네. 계좌로 이체하는 게 좀 더 이체하시는 게. 낫겠죠. 예. 네. 분쟁 없이 음. 돈거래 잘하는 법에 네, 대해서 돈거래법. 네, 알아봤습니다. 김시철 변호사께 좀 들어봤고요.